오케이? 기자랑 오케이?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요번에는 이제 기말고사 대비를 들어감에 앞서서 뭐 문제풀이 영상들도 쌤이 많이 올리지만 요번에는 개자랑이라 그래서 시즌 1 에피소드 1 1화부터 시작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따로 소개 영상을 만들어서 아마 파워포인트나 구글 슬라이드 자료로 한번 배포를 할 것 같아요. 그거 관련된 거는 나중에 업데이트가 되게 되면 하단에 나 오른쪽 위에다가 카드로 달아 놓을 테니까 그 링크를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쌤이 해놓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소화를 한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수업에서 쌤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내가 배웠다. 내가 이런 것을 알고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개념의 깊이를 깊게 가져가는 5월 한 달로 한번 써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 관련된 내용들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를 잘 마쳤을 테고요. 이제 기말고사 대비를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제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해야 하고 그거를 차원을 낮춰서 2차원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제 2차식으로 만들죠. 2차 방정식에서 썼던 모든 스킬들을 다시 동원해서 재동원하고 재가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인데 학교 교과서에 언급은 되지만 직접적으로 많이 말은 나오지 않는 그렇지만 수학의 개념을 여러 가지 내신 공부하는데 많이 포함하고 있는 부분들을 찝어서 오늘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갖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볼 건데요. 대수학의 기본 정리라는 게 있고요. 비에트의 정리라는 게 있고 유리근의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각각의 용도가 조금씩 다른데 먼저 대수학의 기본 정리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 대수학의 기본 정리라는 거는 Fundamental Theorem of Algebra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쌤이 수업 시간에 얘기할 때는 흔히 FTA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 이러면서 이제 장난을 하는데 Fundamental Theorem of Algebra 이렇게 얘기하는데 알지브라라는 거는 대수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방정식, 부등식, 뭐 함수 이런 것들이 다 대수학입니다. 그 하나의 이제 카테고리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theorem이라는 거는 theory 아나요? theory? 누구의 이론 말로 쓰죠. 그거를 명사로 바꿨을 때 theorem 이렇게 바꿔요. 그럼 뭐 정리, 뭐 논리 이런 말로 쓰는 거예요. 펀더멘탈은 기본적인이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대수학의 기본 정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대수학의 기본 정리라는 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n차 방정식에는 n개의 근이 존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중3하고는 어떻게 연결되느냐면 중3 때 여러분들이 배울 때 생각을 해보면 중3 때는 방정식이 판별식의 존재에 따라서 판별식의 값에 따라 0과 비교하죠. 중3 거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강의를 들으려면 판별식이 0과 같으면 중근,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뭐 근이 없다,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근이 없다. 그 근이 없다라고 하는 판별식 D가 0이 되는 조건은 고1에서는 어떻게 바뀌죠? 이게 서로 다른 두 허근으로 바뀌죠. 그러면서 분명히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배우는 2차 방정식 선에선 근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은 없습니다. 다만 근의 종류가 분류될 뿐인 거죠. 세분화돼서. 그래서 대수학의 기본 정리라는 건 모든 n차 방정식에는 복소수의 범위까지로 가정했었을 때 실수 체계의 무한한 영역으로 가정했었을 때 n차의 방정식엔 최대 n개의 근이 존재할 수 있다. 여기서 최대라는 말이 붙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때로는 중근이 되죠. 그럼 중근이면 근 한 개로 치죠. 우리 중첩됐으니까 똑같은 쌍둥이 두 명을 하나로 친다 이거죠. 근데 근이 두 개일 수도 있고 한 개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2차 방정식에서도 이제 그거하고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수학의 기본 정의는 그냥 그런 근의 존재성과 개수를 보장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의 존재에 대한 선언을 하는 것이라고도 부르고요. 복소수 개수 다항식에서 근을 구하는가? 근을 직접 구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존재성은 인정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게 제일 쉬워요. 이게 제일 쉬운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담고 있는 핵심 내용이라면 중3 때 대비 고1에서는 복소수가 등장하면서 허근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그 허근의 존재를 알아차림을 통해 모든 방정식의 근은 반드시 존재한다 라는 거를 알게 된다는 뜻인 겁니다. 물론 복소수 범위 내에서 그런 거예요. 복소수 범위를 한정해서 실수 범위라 그러면 이제 판별식 D가 0일 땐 근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 거겠죠. 그렇게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에트의 정리를 볼 건데 비에트의 정리라는 거는 좀 재밌는 녀석입니다. 이 비에트의 정리는 얘는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 하는 거거든요. 프랑스와 비에트라고 하는 이제 프랑스의 수학자가
고안을 한 건데, 여러분들이 중3 때 배울 때는 2차 방정식에서, 자 이제 비에트의 정리를 여기다 한번 써보죠. 뭐 비에트 테오럼 이렇게도 부르는데 비에트 포뮬라 이렇게도 불러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바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중3 때 보면은 2차 방정식에서 여러분들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라고 했었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근에 대한 두 근 알파 베타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이걸 곱셈 공식으로 사용해서 이제 식을 나타내보면 인수분해했을 때 이렇게 되게 되죠. 그래서 위하고 아래가 같다라고 해가지고 아래쪽에 있는 식을 확장해서 전개하면 거기에 위쪽에 있는 ABC 계수와 아래쪽에 알파, 베타, A의 조합, 그거를 보고 전개해서 확인했을 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A분의 C가 되는 거라는 거를 배워서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 정도는 당연히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완벽하게 학습이 돼서 여러분들이 증명까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제대로 개념의 뎁스를 가져간다라고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고1로 올라오게 되면요, 고1로 올라오게 되면 이거를 3차로 확장을 하게 되면서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는 0이 돼요. 근데 3차식이다 보니까 이거에 토투토로 비교를 하게 되는 대상은 ax 세제곱, bx 제곱, cx 플러스 d는 0 이렇게 되게 될 겁니다. 이 곱셈 공식을 여러분들이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인 거예요. 곱셈 공식을 배웠어. 그럼 그 내용을 알고 쓸 줄 모르면 지금 이 개념도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학이 1학년 중간고사, 첫 중간고사에서부터 기말고사 2학기로 넘어가면서 점점점 깊이가 깊어집니다. 근데 그 깊어지는 진흙탕의 늪에 여러분들이 빠져서 헤매고 앞길로 가지 못하면 이제 수학을 어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개념과 내용들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 뒤에 있는 다음 학기, 그 다음 학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개념 지금이라도 잘 잡으면 아직은 시간이 많이 있어요. 기회가 있으니까 여름방학 때 있고 하니까 충분히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얘는 전개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에 세제곱이 붙죠. 그리고 우리가 차수가 낮아질 때 처음에는 더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x제곱이고, 그 다음 차수는 두 개씩 곱해서 가기 때문에 알파 베이타, 베이타 감마, 감마 알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게 되죠. 그리고 끝에가 a 곱하기 알파 베이타 감마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얘가 왜 마이너스가 붙으냐면 여기 전개될 때 음의 부호가 붙어있는 애들이 모두 상수다 보니까 그 상수들을 짝수번 곱하면 플러스 부호가 되고 홀수번 곱하면 마이너스 부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3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접목시킬 수 있게 되는데, 3차 방정식에서도 결국에 알파, 베이타, 감마 세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요. 알파 베이타, 베이타 감마, 그리고 감마 알파 이 세 개를 더하면 a분의 c가 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파 베이타 감마 세 개를 다 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a분의 마이너스 a분의 d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비에트 정리에 의한다면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4차 방정식에도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존재하긴 합니다.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4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있기는 한데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딱 보자마자 느낌이 와야 돼요. 이 세 개는 앞에 곱셈 공식에서 이거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이라든지 이런 애들 있죠. 곱, 그리고 얘도 어디서 봤어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에 마이너스 3abc에서 본 적 있죠. 그거하고 연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곱셈 공식과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접목돼서 뭔가 물어볼 수 있는 개념이 더 있다는 거죠. 선생님들이 문제 내기 좋아하시겠죠. 특히 이거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에트의 정리인 건데 너무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근을 직접적으로 구하지는 않지만 그 근으로 조합된 어떤 새로운 식의 값을 근을 구하지 않고도 직접 구할 수 있다. 자,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우리가 3차 방정식에서 근을 실질적으로 직접 구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3차 방정식에서 근을 구한다는 것은 실근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지고요. 3차 방정식도 결국에 FTA의 근거에서 봤었을 때는
하나, 그러니까 이제 허근, 뭐 실근 3개, 아니면 뭐 실근 하나, 허근 2개 이런 식으로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3차 방정식에서 근을 직접 구하려면 2차 방정식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인수분해를 하거나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의 공식을 쓰죠. 근데 3차 방정식의 교과서 어디에도 근의 공식에 관련된 내용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의 공식이 존재하긴 하는데요. 찾아보세요. 뭐 퍼플렉스리나 뭐 AI 각종 많이 있으니까 딥시크나 그런 걸 찾아보면 줍니다. 근데 식을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이래서 안 배우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3차 방정식을 직접적으로 근을 구하라고 하는 내용은 실근의 범위에서만 이루어지고요. 그 실근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말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여기 유리근의 정리입니다. 이건 교과서에는 잘 수록되진 않는데 여러분들이 조리제법을 써가지고 그 근을 구하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x세제곱 빼기 1은 0. 이거 원래는 인수분해 되죠. 그리고 조금 이제 공부를 한 친구들은 x의 n제곱 빼기 1은 0을 갖다가 이렇게 뼈대 x 빼기 1을 남겨놓고 n의 차수를 한 개씩 낮춰가면서 모든 개수를 1로 가져가고 그게 차수가 내려갈 때까지 간다라는 거를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대입해서 지금 때려 넣어서 구하는 거죠. 이게 사실 유리근의 정리예요. 유리근의 정리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유리근의 정리는 반드시 정수 개수 다항식이어야만 해요. 차수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그 차수의 개수가 정수 조합으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유리근의 정리를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모든 방정식의 이 개수와 근의 관계가 좀 특이한 게 있는데요. 비에트의 정리처럼 관계식도 주어져 있지만 여러분 켤레근 기억납니까? 그 중학교 3학년 때 배울 때 보면 개수가 유리수인데 근이 실근으로 나왔어요. 하나가 만약에 예를 들어 개수가 유리수다. 뭐 2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 그런 식으로 만약에 주어졌다 쳤었을 때 물론 그건 허근이겠지만 2x 제곱 플러스 3x 빼기 5를 합치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거기에서 개수가 유리수인데 실근이 나왔어요. 만약에 실근이 나왔어요. 1 플러스 루트 2가 근이야. 그러면 걔의 켤레가 되는 1 빼기 루트 2도 근이다. 이런 거 배운 거 기억납니까? 그게 켤레근의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켤레근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있는 그 근을 모토로 하는 그 개수, 방정식의 개수가 이 근에 대해서 차원이 하나 낮아야 돼요. 그러니까 차원이란 말에서는 자꾸 얘기를 하는데 깊어지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근이 정수로 나왔어. 그러면 개수는 뭐여야 돼요? 자연수. 그러면 켤레 관계가 성립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정수는 사실 켤레 관계라는 거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켤레 관계라는 걸 말을 하려면 두 개의 서로 다른 근이 합해지는 관계가 하나가 다른 수랑 합해질 수 없는 구조일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1 플러스 루트 2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유리수와 무리수는 조합해서 하나의 수로 만들 수가 없죠. 식으로만 표현될 수 있죠. 뭐 요런 경우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켤레 관계에서는 서로 음양의 부호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유리근의 정리도 결국에 근이 유리수라는 거예요. 근데 유리수보다 하나 아래 단계에는 수체계는 유리수 밑에 뭐가 있죠? 정수와 소수가 있죠. 그러니까 정수가 유리수 안에 포함되는 내포 관계인 건데 어떤 방정식의 개수가 그 포함 관계에서 안쪽에 있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렸었을 때 안쪽에 들어가는 수체계의 개수라면 근데 그 근이 그거보다 그 위의 범위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개수가 유리수인데 실수근이에요. 무리수가 포함돼. 뭐 이런 식인 거죠. 개수가 실수인데 허수가 포함돼서 복소수근이야. 이렇게 됐을 때는 켤레 관계가 성립되듯이 유리근의 정리 같은 경우도 개수가 정수일 때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녀석을 갖다가 우리가 조리제법을 쓰기 위해서 아무거나 때려 넣죠. 근데 그걸 좀 정확하게 알자는 겁니다. 최고차항하고요 상수항의 약수들을 보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거기 앞에 뭐가 붙어야 되냐면 뿔마가 붙습니다. 그래서 정수 범위 안에서 어떤 그 방정식이 있는데 그 방정식의 최고차항의 리딩 텀에 있는 코에피션트 그 개수가 분모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컨스턴트 텀에 있는 상수항의 개수 부호는 크게 상관없어요. 어차피 뿔마보 다 될 테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앞에 개수가 1이고 상수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1과 1의 조합 뿔마 1을 엿다 넣었을 때 0으로 만드는 애가 있다면 걔가 그것의 인수다. 이런 말로 통용되는 겁니다. 이게 유리근의 정리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을 직접적으로 구하는 건 비에트의 정리도 근을 직접적으로 구하기보다는 관계식을 활용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했잖아. 마찬가지로 유리근의 정리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는 대부분의 3차 방정식이나 4차 방정식은 근을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없어요. 차라리 조건을 물어보죠. 그거에 해당하는. 근데 유리근의 정리는 확실하게 근을 직접 구할 때 쓰는 거고요.
개수가 정수일 때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특이점이고,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4차 방정식이 주어졌는데 상반 방정식인 경우 제외하고 뭐 x 4제곱, 3x 세제곱, 뭐 마이너스 5x 제곱 이런 식으로 여기 개수가 딱 정수로 주어졌어요.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하고 상수항의 개수를 각각 분모 분자로 두고 약수로 놨을 때 0으로 보내는 애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수 체계 안에선 그렇다는 거예요. 정수가 아닌 다른 숫자가 포함되면 못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대입해서 0이 되는 애가 있으면 그걸로 조립제법 써서 인수분해한 다음에 고차 방정식을 저차 방정식으로 차수를 낮추고 2차 방정식으로 만들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 판별식, 근해 공식, 근과 계수와 관계 다 쓸 수 있으니까. 요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게 유리근의 정리예요. 그래서 이제 간단히 말해보면 대수학의 기본 정리는 근은 반드시 존재한다 라는 말이고요. 실근 밖의 범위에서 봤었을 때, 비에트의 정리는 근이 있다면 근끼리 사칙연산을 통해서 어떤 관계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식을 유도해내고 값을 추정할 수 있다. 유리근의 정리는 정수 개수로만 이루어진 다항식에서 유리수의 근을 찾고 싶다면 후보는 이런 애들 뿐이다. 근데 그것이 이제 최고차항의 개수와 상수항의 개수의 약수들의 뿔만 부어붙인 거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정리 세 가지를 소개를 한 거고요. 아마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3차, 4차 방정식에 근을 유도하거나 특정 근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판별하는 방법,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방법론적인 것들을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